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라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활력 있는 삶을 위한 건강 습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암 경험자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 경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캔서 서바이버라는 표현은 의사이자 본인 자신이 암 환자였던 피츠 물란이라는 의사가 1985년에 처음으로 서바이버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서는 한 세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일단 치료 중인 급성기 생존, 그리고 질병이 관해되었거나 적극적인 치료가 끝나고 추적 관찰 중인 확장된 생존, 그리고 완치되었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아주 낮아져서 암 진행이 중지되었다고 보는 영구 생존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치료 중인 급성기 생존, acute survival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암이 진단이 되고 시작된 이후의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모든 의학적인 치료가 동원되는 시기를 얘기를 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심리는 두려움이라던가 불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질환들, 어떤 암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대면할 수밖에 없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나가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이 관해되었거나 적극적인 치료가 끝나고 추적 관찰 중인 확장된 생존, extended survival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기본적인 치료가 끝나고 재발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 확장된 생존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재발의 두려움 속에서 일상적으로 피로나 운동이 제한된다던가 치료에 따른 신체 이미지의 손상, 그리고 직업의 어떤 역할의 변화 등등을 겪게 되는 시기이고, 급성기와는 달리 이 시기에는 환자마다 어떤 질병 상태라던가 적응 능력, 그리고 가정과 주위 환경 상황에 따라서 삶의 질의 차이가 굉장히 큰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소외감, 우울, 또 불안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완치되었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아주 낮아서 암의 진행이 중지되었다고 보는 영구 생존, permanent survival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재발의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제 환자들은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는 완치기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직업 선택이라던가 보험 가입이라던가 이런 사회적인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혹은 사회나 직장의 어떤 편견과 다소 부딪히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암 치료 후에 후기 부작용이라던가 2차 암의 위험이 여전히 잔존하는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암 경험자의 건강관리 10대 수칙이라고 해서 10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암의 치료와 치료 후 추적 관찰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 치료를 받은 이후에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후기 합병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 후에 시간이 지나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건강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암에 대한 검진 역시 잘 챙겨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암 경험자라고 해서 다른 암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진도 꾸준히 잘 챙기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체중, 스트레스, 수면 등등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 담배를 끊으시고 술을 더 많이 안 드시겠지만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고 술은 가급적이면 마시지 않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암 치료 후에 흡연과 음주는 재발의 위험을 높이고 다른 암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너무나 명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건강 체중 유지하기입니다.
자, 이제 비만은 암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암 및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운동은 꾸준히 매주 150분 정도 유지하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암 치료 후에 굉장히 피로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건강 수면 연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8번째, 마음 건강을 챙기고 힘들 때 꼭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암 치료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불안하고 우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 그리고 친지, 그리고 직장 동료 등등 친구들에게 꼭 도움을 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9번째, 자, 우리 가족분들도 함께 검진을 받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암 경험자의 가족은 암 검진과 암 예방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0번째,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담당해 줄 주치의를 정하셔서, 물론 지금 이제 암 치료를 받으신 교수님들이 다 계시겠죠. 이런 분들과 함께 생활 습관이라던가 다른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 암 경험자의 활기찬 삶을 위해서 일단 식습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암에 대한 모든 치료들이 끝난 이후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사 지침을 좀 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만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암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하셔서 잘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색의 과일, 채소, 전곡류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무기질 등등은 암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가공육의 섭취를 제한하고 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햄, 베이컨, 소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육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음식의 섭취를 되도록 피하시고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음식을 만드실 때 소금, 간장,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고 맵게 많이 드시는 편이거든요. 짠맛이 나는 양념을 사용을 조금 줄이고 내 입맛에 좀 심심하게 싱겁게 조리를 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저는 최대한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한두 잔의 술이라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많이 되시고 불안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 또 민간요법 등등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암 예방 효과가 알려져 있다고 알려진 여러 식품들이나 건강 보조식품들은 현재까지는 이제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택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암 치료가 끝난 후에 부작용 때문에 적절한 식사가 힘들거나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식사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담당 의사나 영양사 등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암 경험자의 활기찬 삶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암 발생과 치료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지친 느낌이 지속되는 걸 우리가 피로라고 하고요. 피곤하다, 아니면 조금 기분이 처진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무기력하다, 잠도 잘 안 온다, 이런 등등에 많이 호소를 하시죠. 그리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이렇게 피로를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자, 피로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암 경험자분들은 이제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피로를 극복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꼭 정하시고요. 내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외적 도움을 꼭 요청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적절한 운동을 말씀드릴 텐데요. 많이 피곤하시면 운동하시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조금 힘을 더 내셔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 분명히 심폐 기능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동안에 신체 활력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피로감이 좀 더 해소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또한 운동을 통해서 생기는 우리의 성취감이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활기찬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 생존자를 위해서 운동을 권고를 할 때는 자, 매주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여기서 이제 150분에서 30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 숨이 약간 차오르는 운동 정도의 혹은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는데, 고강도 운동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근력이라던가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아주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고 중강도까지 강도를 높이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낮은 강도로 운동하기보다는 중강도 이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이제 저강도 운동은 이제 우리가 뭐 걷거나 이렇게 가볍게 운동하시면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강도 운동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강도 운동으로 운동을 하라. 이제 보통 빨리 걷기, 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호흡이 약간 가빠 올라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노래를 부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중강도 운동이겠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은 그렇게 많이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보통 이야기하는 조깅, 등산, 에어로빅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이신데요.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목이라던가 다리도 앞뒤, 그리고 어깨, 옆구리, 그리고 전신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 등등이 있는데, 바른 자세로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들 때까지는 실시를 하시고,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서 10초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쭉 이 8가지를 10초 정도 꾸준히 하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도구 없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 4가지 대표적인 운동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허리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엉덩이, 그러니까 하체 부분 등등의 근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자세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처음에는 동작을 유지하는 시간과 횟수를 좀 낮게 실시를 하셔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동작이 조금 익숙해진다 싶으실 때는 유지 시간과 횟수를 늘리는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건데요. 진료실에서도 이제 암 경험자분들이 다른 과에서 수면 문제 때문에 제가 황담을 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암 경험자, 암 환자분들이 30에서 50% 정도가 수면 장애를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불면증은 암 진단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영향 이외에 뭐 복용하는 약물, 그 다음에 통증이라던가 그리고 이전과 다른 수면 습관 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건강한 수면 습관, 제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의사들은 수면 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수면 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날 일찍 잠을 내가 못 잤다, 일찍 잠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취침 시간 이외에는 눕지 마시고요. 그리고 커피, 홍차, 녹차, 콜라,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보통 저녁에는 좀 안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낮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는 게 몸의 전반적인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더라도 저녁 늦게는 과식을 조금 피하시도록 하고요. 소변이 자주 봐서 내가 자꾸 깬다 이러시면 저녁에는 물을 또 조금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화장실을 꼭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밤에 잠 안 온다고 TV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조금 차분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입니다. 잠자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계도 되도록이면 두지 않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이게 계속 확인을 하게 되다 보면 더 초조해지고 더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잠이 올 때 잠자리를 들도록 합니다. 이런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수면제만큼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너무 힘드시면 당연히 의사와 상의하셔서 수면제나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 경험자의 활기찬 삶을 위해 제가 작은 응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진료실에서 그 암 경험자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을 제가 만나는 경험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 때문에 자책을 하시거나 어떤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린 이유가 제가 술을 마셔서 그런가요? 담배를 펴서 그런가요? 혹은 이게 유전병인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책을 하거나 어떤 이유를 찾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암 경험자 여러분,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절대 당신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암 경험자라고 해서 나는 조금 이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요. 완전한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채로 우리 모두는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의사, 가족, 친지, 친구 이런 분들과 함께 앞으로 지난 일을 떠나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응원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